맞아요. 밤낮 할 것 없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이 영웅분들 누구실까요? 장유민 변호사님. 네, 시민들에게 늘 큰 힘이 되어주시는 바로 이분들 얘기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지난달 16일 올림픽대로 한복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하. 모두가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하는 퇴근길 네. 상황인데요. 올림픽대로가 차량으로 꽉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무슨 일이 왜 펼쳐진 건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허허, 네. 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차 모습인데요. 어머. 퇴근하는 차량들로 도로가 꽉 막혀서 진짜네요. 이동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때 사이렌 소리를 듣고 길을 열어주는 시민들 덕분에 신속하게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선하신 있었는데요. 운전자분들이에요, 진짜네. 그렇습니다. 도착해 보니 발견한 건 도로 한복판에 넘어져 있던 경차 한 대였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던 그때 갑자기 경찰분들이 하나, 둘, 셋 설마. 이러면서 정말 맨손으로 차를 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런 장비도 없이 어머? 맨손으로 차량을 일으켜 세우기까지 하는데요. 어머나! 주변 잔해물까지 경찰관들이 제거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 사고를 처리했습니다. 혹시 안진용 기자님, 저분들 경찰이 아니라 헐크예요? 어떻게 저걸 세워요? 지금 대박 사건. 정말 살아있는 영웅들이라고 볼 수 와. 있는데, 자, 일단 저 경차 보면은 2개 차로를 막고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퇴근길에 밀려드는 차들 때문에 혼잡이 계속 가중되고 있었죠. 이때 경찰들이 판단한 것은 빨리 신속하게 교통난을 처리하고 또 2차 사고를 방지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아하. 그래서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넘어진 차를 일으켜 세웠고요. 세상에. 사고 주변의 잔해물까지 깔끔하게 처리해서 2차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아이고. 경찰청은 빨리 집에 가고 싶은 퇴근길, 길이 막혀 앞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을 알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경찰이 무엇보다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 경찰분들 굳은 일도 마다 않고 정말 사명감 투철하신 분들, 이분들이 계시기 우리 정말 밤 2다리 뻗고 자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쓰는 경찰분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인간이 있다면서요, 전야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경찰관 분들 그리고 경찰관 분들의 가족들이 보면 너무 속상할 만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것도 지난달 1일 바로 1월 1일 새해 첫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원도 홍천 네. 한 도로에 밤 11시경 일어난 일입니다. 112에 신고가 접수됐어요. 네. 술에 취한 남성이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만약 이 남성이 흉기나 둔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러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이 폭력에 의해서 많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을 했는데 이 남성의 모습을 딱 봐도 얼마나 위험한지 금방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하. 출동을 하자마자 딱 봐도 아하, 저 사람이겠구나. 그 말은 이담 아나운서 딱 봐도 막 이상한 행동, 위험한 행동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 한밤중에 한적한 길가에서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욕하고 위협하고 그러면 딱 눈에 띄죠. 딱 보이네, 딱. 예. 그런데 보통 이런 사람들 경찰이 나타나면 좀 조용해질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경찰 여러 명이 옹기종기 붙어서는 뭔가를 붙잡고 가고 있는데 네. 가운데 있는 남성입니다. 근데 거리에 확 주저앉고 말죠. 어머나. 잠시 후에요. 이 어머머머. 경찰들은요. 어? 이 남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아하. 그런데 이 남성요. 지금 네. 보시다시피 굉장히 흥분한 것 같죠. 어? 경찰들에게 삿대질하고요. 뭐라고 막 소리 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심지어는요. 이 경찰을 끌어당기더니 멱살까지 잡고 어? 거칠게 흔들기도 합니다.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은 이 남성은요. 급기야 경찰관 얼굴을 저렇게 어머나.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경찰은 맞은 부위 손으로 감싸면서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런 막무가내로 경찰한테, 우리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한테, 근데 앞서 보니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 사람이 경찰을 들이받은 부위가 안면 부위, 코 부위 같은데요, 지금? 근데 참 저 황당한 상황인데요. 네. 이제 경찰에 저렇게 주치자가 저 난동을 피우고 있다라고 하면 현장에 출동을 해서 도저히 이 사람이 그냥 집에 가기 힘들다고 판단이 들고 주변 사람들한테 위해를 가할 것 같으면 집에 데려다 줍니다. 하하. 그리고 예전에 아시겠지만 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완전하게 데려다 주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경찰이 책임지는 일도 있어요. 아.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엘리베이터는
저 남성의 집 엘리베이터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넣어주고 가면 되는데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탄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 전까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까지 여기 왔는데 저기서 저 남성이 나 집에 안 가. 와. 이러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건데요. 네. 처음에 욕설만 하다가 폭력을 휘두르고 더 나아가서 박치기라고 어머나, 하죠. 어머나. 머리로 저 지금 경찰의 얼굴을 들이받아버리기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그야말로 못된 인간이 은혜를 박치기로 되갚은 거예요. 장유민 변호사 일단 경찰분 많이 안 다쳤을까도 걱정돼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 술 먹고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 기억 안 나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변명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아하.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과거에는 주치폭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고 법원도 술에 취해서 그랬구나 약간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주는 그런 경향도 있었지만요. 아하. 지금은 이런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기도 하고요. 네. 이 남성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바로 공무집행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네. 방해 혐의로. 네. 예. 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요즘 들어선 더 이 양형이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남성은요 술 깬 다음에 정말로 죄값도 받고 그 죄값 받으러 가기 전에 경찰서 저분들한테 저 경찰분들한테 들러서 정말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취해서 인사불성된 자신을 집에까지 누가 경찰이 정말 그런 의무가 어딨어요. 진짜 다 데려다주고 안전귀가 시킨데 그 경찰분한테 박치기로 되갚아요. 정말 석고 대죄하는 심정으로 앞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